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선생님들하고 수업하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잘 보내고 있었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극성을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지 말고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상담 심리학 이론과 실제에서 제2장 좋은 상담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좋은 상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쵸. 내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 좋은 상담자가 되겠죠. 근데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학문적으로 살펴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누구든 최고, 최상을 위해 자신의 길을 질주하는데 상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좋은 상담자가 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지만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다양한 내담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상담자에게 긴장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상담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은 내담자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실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운 이론대로 상담을 해보지만 내담자의 반응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충고나 조언을 하여 내담자의 반발심이나 의존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상담이 중단될 경우 스스로 자신의 상담자 자질과 전문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상담자의 당면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상담은 먼 여행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정보를 얻고 길을 찾아가는 여행이 많은 교훈을 주는 것처럼 상담의 길을 가면서 내담자와의 그 문제 그리고 상담자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일은 훌륭한 상담자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장에서 상담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상담자의 수련 과정, 상담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들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상담자의 자질, 그리고 상담자의 윤리, 상담자가 되는 과정, 상담 장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두 번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할까? 세 번째,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가 느끼는 불안과 긴장, 예상하지 못했던 내담자의 반응, 그리고 내담자의 반발이나 의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고나 아니면 또 조언 같은 거, 그리고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원인과 자신의 상담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겠죠. 상담자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적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타인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성숙한 마음을 지녀야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상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관심 부분이 많이 증가하면서 상담이란 용어도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돕겠다는 의욕만으로 상담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욕만으로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담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로서의 인격적 성숙과 자질,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자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은 어떤 것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은 뭐냐? 상담자는 심리학적 지식과 다양한 상담 이론을 잘 알고 그것을 토대로 내담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에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인간의 다양한 정신병리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잘 알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심리학적 지식과 다양한 상담 이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활동인데요. 상담자는 인간의 생물학적 기초, 지각, 그리고 발달, 학습, 성격, 정서와 동기, 정신병리,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 심리나 성격 심리, 학습 심리, 사회적 심리, 그리고 지역사회 심리 등을 통해서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하는 상담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인간관이나 문제 발생의 배경, 그리고 상담 목표와 과정, 상담 기법 등 내담자들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상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담은 내담자의 기질적인 거나 성격적인 문제, 문화적인 거, 개인 차이를 다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 가능한 상담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한 가지 상담 이론을 고집하거나 상담자가 잘 알고 있는 상담 이론만으로 내담자를 상담할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용해서 상담하는 게 좋겠죠. 상담자는 다양한 상담 이론을 습득하고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에 맞게 활용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기술 훈련에 설명을 하자면 상담자는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담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상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상담 기술에 대한 이론서를 읽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상담 기술을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상담 기술은 훈련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상담실에서 실습을 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상담 사례 모임에 참석해서 상담 실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슈퍼비전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담 기술을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 상담자들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상담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배운다는 것은 어린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수하게 넘어지고 심지어는 다치기까지 하면서
꾸준히 그릇말을 연습하는 것처럼 잘 연습하면 결국에는 잘 긋게 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해 나간다면 습득한 상담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상담 능력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문화란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민족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나이나 성별, 생활 양식, 사회 경제, 계층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내담자의 역시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온 거죠. 하물며 동일한 가정에서 성장한 형제끼리도 각기 다른 경험의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사고와 감정 양식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처럼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마다 개인차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상담자 역시 내담자의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차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간에서도 볼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더불어 상담에는 더욱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면 내담자의 세계를 더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담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무엇보다도 상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만큼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전문적 지식보다는 인간적인 자질이 상담의 효과를 결정짓는다고 할 만큼 인간적 자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상담자 자신이 자신의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서 내담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이라고도 합니다. 역전이라고도 하고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 내담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어려워지면 상담자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 영적인 존재로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상담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곧 내담자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경험을 하고자 할 뿐인 거죠.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가능한 사심이나 사욕, 편견이 없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한 내면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행동과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내담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겠죠.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단지 어느 한 인간의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하기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보이는 감정이나 생각, 행동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일부 문제점을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현실과 거리가 먼 부적절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상담자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수용하고 존중할 때 내담자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수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열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상담자는 상담 활동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이 즐겁고 보람있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담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를 만나고 내담자의 경험을 공감하고 함께 협동해서 상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서서히 변하면서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상담자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내내 내담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상담에 임해야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담자를 돕는 것은 그리고 내담자의 돕는 것 외에도 내담자의 개인적인 돕기도 하고 상담자의 개인적인 욕구가 개입되면 상담이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경험과 상담 간의 정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담자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아요. 상담자의 다양한 경험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훨씬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담자를 만날 때도 이해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상담자가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부모님의 속을 태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었더라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친구와 싸움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 그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그 심정이 어떻는지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쉽죠. 그리고 상담자가 남자라면 한국의 며느리의 괴로움을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것처럼 시부모와의 갈등에서 힘들 때 며느리 마음을 알아주기는 며느리의 의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서 오히려 상담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담자의 욕구를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담자도 부모님이 있는데 왜 남편은 부모님을 욕하느냐는 등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서 상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군대에서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해서 힘들었던 군대 경험이라도 떠올려 내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내담자가 편하게 상담을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담자의 자신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서 상담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랜 임상적인 경험과 상담 이론에 대한 공부는 상담자로 하여금 다른 상담자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상담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담가는 그야말로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고 그들과 상담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상담자의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상담자 자신을 인정하고 돌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고 내담자에게 에너지 소진을 많이 하고 나면 꼭 자신도 슈퍼비전을 받아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시 채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을 돌보면서 인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담자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지만 꼭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즉 상담자도 슬퍼하고 울고 화나면 인상을 찌푸리고 기쁘면 기뻐할 줄도 알고 그리고 상담자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거나 희노애락에 초연해하는 것은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담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담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담자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담자의 말을 무조건 경청하고 수용해주는 소극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죠. 이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엄정하게 가치 중립적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는 자신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그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조금은 가치관의 확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종교가 있는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종교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 종교에 관한 것도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내담자의 가치관에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내담자의 가치관에 도전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파괴적이라고 느낄 때 행동의 결과나 대가를 검토해 보도록 직면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자의 가치관이 노출되기도 하는데 말과 행동의 바탕에 이미 가치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감추려고 하다 보면 변질되거나 오히려 내담자의 만남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되 그리고 진솔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전화상담의 한 사례를 보면 결혼한 지 7년 된 가정주부가 상담을 청해왔고 그리고 남편의 수입은 부족하지 않은데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2자녀를 두고 있고 폭행이 계속되어 지쳐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상담자는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은근히 노출하게 되었고 내담자는 결국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내담자는 2개월이 못 돼서 상담자를 원망하는 전화가 온 거죠. 상담자의 조언을 듣고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후회한다는 내용입니다. 힘들어도 자식을 생각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생각이 가진 사람이었는가,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와 단호하게 이혼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담자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가치관은 내담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이 아니더라도 은근한 표현도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현명하게 생각해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 판단 때문에 우리 그 내담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상담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솔직하게 개방해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될 때만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상담자의 자질이나 그리고 상담자의 자질 중에서도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1차 시 동안 고생 많았고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